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올까 말까 했던 산타 랠리가 사실상 미국 시장에는 찾아왔다고 봐야겠죠. 오늘 주요 언론에서는 낙관적 견해와 함께 약간의 포모가 시장 랠리를 이끌었다라고 하는데요. 분명 포모 냄새가 나긴 합니다. 반면 한국 시장은 아직도 갸우뚱하는 상황이지만 금요일만큼은 콜옵션 매도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일 글로벌 시장 꼼꼼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나스닥 급등 마감에 따라 개장 초 3,000포인트를 빠르게 찍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또 밀렸죠. 사실 이 하락은 조금 의도된 하락이었다라고 보는데요. 개장 후 30분 동안 선물 시장이 줄줄 밀리는 동안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일부러 손을 놓고 있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현물 거래도 일부러 쉰 모습이 보였는데요. 개장 직후 개인들이 또 위클리 옵션을 양쪽으로 15,000계약 이상 그득 담아버리면서 아이고 오늘 또 양매도 나오겠구나. 하지만 현물 시장을 아랫방향으로 굳이 줄 일은 없겠다 이런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위클리 옵션 저는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품매도 계속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연말까지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고 멤버십 회원들께만 분매도가 낫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초반에는 그렇게 지수가 줄줄 밀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초반 30분에 저점을 찍자마자 시장은 점진적인 반등을 시작했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현물 매수까지 동반되면서 오전 12시경 오전이 고점권인 394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라 또 징그럽게 눌러서 오후 2시경에는 살짝 누르려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외국인들이 하락을 방어해버렸죠. 결국 막판에는 매도자들이 손절매가 나오면서 선물은 전일 대비 0.5%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시장이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콜옵션 매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주봉 시가 이거를 양봉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주초에 한 2%가량 하락했던 주가 지수를 사흘 만에 다 감아 올린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사흘 동안 콜옵션은 거의 오르지 못했어요. 특히 외가격이요. 오늘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을 하면서 S&P는 종가 기준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연중 고점권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마이크로는 오늘 또 추가 상승을 강하게 하면서 무려 4.44%나 상승했죠. 아마 제가 콜옵션 매도자라고 하면 어제 야간 선물 시장에서 콜옵션을 환매해서 헤징을 하든지 백스프레드를 짜든지 어쨌든 델타 상방을 크게 보강했을 텐데요. 이따가 미국 세션 정리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시장에 포모 냄새가 퍼지기 시작하면 콜 매도자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영업을 마감한 백화점을 털러온 도둑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 매장 저 매장에서 막 물건 쓸어 담고 있는데 눈치 빠른 도둑 하나 둘이 자신들이 이제 경찰들에게 포위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 걸렸구나 하면서 누구보다도 먼저 튈 준비를 하겠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자료를 채우고 있다 이러면 남들은 다 도망가고 있는데 나중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도 이 K세론이니까 올라오면 콜매도 하자라고 버티면서 계속 콜매도를 쌓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기초자산은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올라온 게 해외 시장이 계속 상승할 때 우리는 갭상승했다 살짝 밀려요. 그러면 리스크온이 언젠가 포모 단계로 딱 접어들게 되면 정말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런 냄새를 맡고 나서는 아이고 잘못 걸렸구나 하고 빨리 튀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신호 중 가장 큰 것이 콜옵션 외가격 일봉이 음봉 3개가 나오는데 종가는 조금씩 상승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델타의 힘을 베가와 세타가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그만큼 감마의 힘이 압축되고 있다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콜옵션을 발행한 평균 단가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내가 기초자산을 하나도 안 갖고 있어 봐요. 그러면 옵션을 환매해서 해징하려는 압력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월물은 유난히 옵션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현물 시장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삼성전자가 저렇게 상승하고 있으면 우리 시장은 종합주가 지수 3,000포인트를 진즉에 뛰어넘었어야 되는데 참 못 오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제 마이크론이 신고가를 코앞에 두고 있어요. 어제는 테슬라만 오른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 과연 코스피가 또 이 K세론을 맞을 수 있을까요?
사실 강보합 출발만 해도 우리 시장은 폭등할 수 있다고 봐요. 최소한 10월 월봉 시가선인 3050선까지는 우리 시장이 어떤 경로를 그리든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잠시 뒤 열릴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8만전자를 갭으로 떠서 출발할 경우 과연 개인들이 패대기 매도를 칠지 아니면 뒤늦게 따라잡는 기관들이 두 종목의 포모 매수를 저지르게 될지를 관찰을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이번 삼성전자의 베팅은 외국인 대 개인이 구도, 그러니까 이 썩을놈이 그 투자은행들이 개인들 물량 떨어내기 위해서 반도체 겨울론 설파해서 물량 싹 털어서 인마이 포켓을 한지라 기관들은 패시브 물량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액티브 포모가 과연 있을까? 생각보다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진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외국계 투자은행 리포트들을 걔네들은 거래를 일으키기 위한 리포트를 많이 써요. 그들이 리포트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시장이 망가질지에 대한 통찰력은 각자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타임프레임이 얼마인지를 잘 생각해서 이게 과연 버틸 일인지 아니면 집어던질 일일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코스피 시황 이야기하다가 다른 길로 샜는데 오늘도 외국인은 삼성전자 1285억 매수했고 금융투자도 1580억 매수를 해서 액티브가 됐던 패시브가 됐던 기관들도 슬슬 삼성전자 비중을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중 프로그램 매매 현황도 동일하게 비차익 매수가 초반에만 잠깐 나왔을 뿐 나중엔 끝까지 들어왔고요. 또 차익 매수도 베이시스가 많이 좁혀지면서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나마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은 것은 이 옵션 시장 참여자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외곽의 옵션들 보면 마감 때 합성 선물이 많이 눌려서 끝났죠. 이렇게 되면 다음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강력한 환매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시장도 어쨌든 8만전자 회복 그리고 미니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똑같이 갭 상승 출발해서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면서 종가 고가로 달렸습니다. 달리 설명할 것도 없고 그나마 지수 상승분에 비하면 변동성 하락은 생각보다 적었지만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이 지금 변동성 선물이 1월물로 새로 거래되고 있는지라 변동성 선물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배가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지수가 연속으로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외곽의 콜옵션 감마가 살아날까 말까 한 상황이죠. 그래서 변동성이 덜 죽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지수 하락에도 변동성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니까 어차피 월물 초고 변동성은 지금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사실 있었던 가장 큰 일은 바로 유럽 장기 국채가 또 부러진 거예요. 독일 30년물은 무려 1%가 넘게 빠졌는데요. 일부는 유로존 천연가스 공급 관련 이슈가 해소되면서 채권이 빠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런 이유도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연말장세에 이 거래량 부족과 함께 채권 손절매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문제가 아니라 이젠 채권 하락을 일으킨 요소라고 봐요. 애당초 저는 오미크론은 문제도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드디어 이제 영국도 오미크론이 입원 위험률이 델타 대비 절반 이상 낮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우려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장기 채권 버틸 수가 없죠. 거기에 리스크 프리미엄까지 빠져야 되니까 장기 채권이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는 얌전하게 상승을 했고 또 채권도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얌전히 하락을 해서 사실상 종가 저가로 처박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뉴스를 볼까요? 어제 유럽 세션에서 두 번째 큰 뉴스는 이 커머디티에 있었어요. 유럽 세션 시작하자마자 네덜란드 천연가스 가격이 밀리기 시작했는데 아주 미친듯이 매도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20% 넘는 하락을 해서 종가 저가로 처박혔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하락했는가 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블룸버그에서 세르기오 차파라는 기자가 기사를 냈어.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블룸버그에서 수집한 선박 추정 데이터에 따르면 최소 10척이 LNG 선박이 유럽으로 향하고 있고 또 다른 20척이 배가 대서양을 건너는 걸로 보이는데 최종 목적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시아향 LNG선이 유럽으로 방향을 돌린 것 같다. 블라블라블라. 유럽이 가스 부족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기사 때문에 밀렸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기사가 어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는 게 뭐냐면 22일에 이미 비슷한 기사가 나갔어요. 같은 그 블룸버그 기자인 안나 시라옙스카야라는 기자가 있어요. 이 양반이
이 블룸버그 LNG 트래커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게 뭔 자료인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LNG 트래커라는 자료예요. 이게 이제 매일 나와요. 보면 이제 노스웨스트 유로피언 LNG 무브먼스라고 해서 어떤 배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출발지는 어딘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기사 얘기를 해볼게요. 선박 추적 및 항만 데이터에 따르면 이 LNG 탱커의 물결이 연말부터 1월 초에 도착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주에 두 척이 로테르담에 상륙했는데 최소 9개의 탱커가 북서부 유로터미널로 향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22일 날 나왔어요. 그러면서 TTF 가스가 살짝 밀리긴 했었죠. 근데 오늘처럼 폭락 안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뉴스로 어제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따블이 났어요. 그리고 유럽 천연가스는 그래도 고점권에서 버텼죠. 그러니까 이슈는 미리 나왔는데 시장에 반영될 때까지는 하루 이상의 딜레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 독일 말라우 지역의 가스 공급이 끊겼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숏 커버링이 나왔었잖아요. 그럴 때 이젠 안나 기자가 야 아니야 미국산 출발했거든? 그랬는데도 시장이 안 밀려요. 그러자 어제 이제 세르기오 기자가 또 한번 야 10척이 가고 있고 앞으로 20척 더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봅니다. 아니 무슨 이거 시장 조작도 아니고 이게 무슨 개가 풀을 뜯어먹는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 시장이라는 게 이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에 지연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사이드 리서치가 필요합니다. 저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 시장에는 언제쯤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 정보를 갖고 내가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거를 리서치할 수 있는 역량이 좀 필요해요. 오래전에 제가 프라페사에서 매크로 트레이딩 할 때 생각이 나는데 이런 이슈가 생기면 바로 콩콜을 합니다. 에너지 담당은 보통 싱가포르에 프로페셔널들이 많이 있어서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상황에는 이런 것들을 물어볼 것 같아요. 루이지애나발 아시아향 탱커 그리고 로테르담향 탱커 이 크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아마 아시아향은 파나맥스 등 그거를 초과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아 노선에 투입된 탱커를 유럽 노선으로 투입할 경우 이 카타르발 가스가 아시아의 수요 공백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물어볼 것 같고요. 이 질문이 요지는 현재 10배 가격 차이가 나고 있죠. 그 미국 천연가스와 유럽 천연가스 가격 차이가 그렇게 괴리가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좁혀질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딜레이가 있겠지만 천연가스의 특징은 생산 비용은 낮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저장과 운송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투기꾼들이라면 충분히 돈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 천연가스가 장중에 9%가량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콜옵션을 손절매하거나 본절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 게 저는 이거는 일시적인 집어던짐이 아닐까. 그리고 스프레드가 좁혀지는 것이 이 미국은 최소한 하방 경직 아니면 점진적 상승 그리고 유럽산이 크게 밀린다 이런 걸로 나타날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물론 옵션 매수의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났죠. 장점은 투자한 돈 이상의 손실이 날 수 없다는 것. 단점은 어제까지만 해도 따블이 난 옵션이 오늘 5분의 1토막이 나서 매수한 프리미엄 대비로는 반토막이 난 것이죠. 하지만 선물을 들고 있었다면 마이너스 10%를 장중에 맞았는데 이건 제정신을 차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수를 할 때는 옵션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어제 커머디티 시장에서는 네덜란드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빠졌지만 전체 커머디티 시장은 리스크 온 흐름을 계속 반영해서 점진적 상승을 이어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는 조용했는데 유럽 세션 초반에 살짝 눌리고 나서는 또 끊임없이 상승해서 나스닥 기준 16,30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물론 장마감 10분 남겨놓고는 이익 실현성 매도가 강하게 나왔지만 전체 추세를 바꾸지 못했고요. 연휴를 앞두고 그냥 포지션 비우려는 매도였지 신규 매도가 진입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세션에서 지켜볼 일은 증시는 미리 좀 솔솔 올라와 있었는데 본장 개장 전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나름 다 괜찮게 나왔어요. 신규 실업수당 건수는 20만 5천 건, 컨센서스 부합했고요. 연속 실업수당 건수도 18만 5천 건, 이것도 감소. 그러니까 고용 지표는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내구재 주문이나 핵심 내구재 주문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 PCE 물가는 또 증가를 했는데 이 물가 지표 빼고는 나머지 경제 지표는 다 잘 나왔어요. 그렇다면
결론은 또 장기 채권 매도죠. 그러나 이미 유럽 세션에서 채권 매도가 꽤 많이 나와서 그런지 정작 본장 때는 미국 본장 때는 얼마 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 장기 국채는 일봉상 아주 중요한 쌍봉을 만들고 내려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수를 상승시킨 것은 초반에는 테슬라였지만 나머지 종목들도 고르게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관련 재료가 노출된 파이자나 머크는 밀렸지만 그동안 과도하게 눌렸던 종목들이 고르게 숏 커버링이 나왔죠. 그러나 폭력적인 숏 커버링이 아닌 휴일을 앞두고 숏 포지션을 줄여야겠다는 형태의 매수가 들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코인베이스가 나흘째 강력한 양봉을 만들면서 반등을 했는데요. 알트코인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약간의 포모가 섞인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마이크론 또한 보합 출발하고 나서 바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강한 장대 양봉을 만들었는데 이따가 열릴 우리 시장이 삼성전자 매수세를 기대하게 해봅니다. 오늘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여기까지 하고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품매도 전략을 권합니다만 조금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이제부터는 품매도를 일부 이익 실현해서 얻은 프리미엄으로 등가격이나 외가격 콜옵션을 매수해서 감마 플레이를 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물론 시초가의 갭 상승이 크면 또 매매할 일이 없겠지만 어중간한 갭 상승이 나온다면 그 다음부터는 외가격 콜옵션 감마가 크게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관건은 삼성전자 등 대형주에 대한 이 포모 매수세가 좀 붙어야 되는 것인데 개인이 매수세가 붙어서는 안 되고 삼성전자가 8만원을 넘기자 개인이 매도를 할지 이걸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기관이 액티브와 패시브 매수가 마구 잡아먹으면서 당길 때 그때 옵션 환매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물 특징이 워낙 옵션 거래자들이 없어서 과연 그런 환매 시세가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보수적으로 갈 분들은 품매도를 그대로 들고 가도 되지만 조금 공격적으로 할 분들은 업사이드를 열어놓은 그래서 이익 실현한 품매도를 가지고 그 받은 프리미엄 내에서 홀 매수를 하는 것 이런 거는 나쁘지 않을까 해요.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해외 시장은 오늘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 시장 코멘트는 없겠지만 어제 오후에 제가 대만 지수 선물 1월물 매도분을 절반 손절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 본 부분 같아요. 그래서 사정 없이 잘라냈고요. 천연가스 콜옵션은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한 프리미엄 기준으로는 반토막이 났어요. 전일 대비 고가 대비는 거의 5분의 1토막 났죠. 근데 옵션은 원래 그렇습니다. 길게 먹으려면 일희일비할 것 없이 혹은 물타기나 잦은 손절하지 말고 그냥 내가 받은 프리미엄을 버릴 각오를 해야 이게 뭐 사즉생 생즉사인 건가요? 그래야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천연가스 스프레드가 좁혀진다는 것에 베팅한 것이고 둘 다 하락해서 좁혀지기보다는 미국산 천연가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산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에 베팅한 거예요. 다만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선물로 대응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옵션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시장에서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